아니, 너 같은 애가 골프도 쳐? 네 주제에 무슨 골프냐? 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쭈구리 정숙이야. 너희들 정말 알고 싶어? 내가 왜 이렇게 조용히 살아왔는지?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조용함이 가장 강한 목소리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쭈구리 정숙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영상 시청 전 무료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면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프장 잔디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이정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혼자서 골프 연습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58배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조용히 클럽을 휘두르며 공을 치고 있었습니다. 후, 정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다음 공을 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변에는 몇 명의 다른 골퍼들이 있었지만 정숙은 언제나 그렇듯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골프웨어를 입은 다른 부인들과 달리 정숙은 평범한 검정색 골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 또 슬라이스가 났네. 정숙은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캐디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인, 스탠스를 조금 더 넓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고마워요. 정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캐디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든 항상 정중하고 겸손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정숙의 성격이었습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차를 마시며 쉬고 있을 때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늘 쭈구리 정숙이라고 불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키도 작고 말도 별로 없던 자신을 친구들은 늘 무시했습니다. 특히 한경민은 무리의 리더 격으로 정숙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정숙은 찻잔을 손에 들고 천천히 마시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남편 김태진과 결혼한 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남편이 군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지금은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런 남편의 지위를 내세우며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난 원래 조용한 게 편해.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무시당했던 그 시절의 기억이 가끔씩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숙은 평소처럼 시장에 들러 장을 보았습니다. 상인들은 정숙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부인,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고등어가 싱싱하게 들어왔어요. 정숙은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장을 보았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정숙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거창한 것보다는 평범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정숙의 철학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숙은 현관문을 열며 여보, 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편이 퇴근하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태진은 요즘 업무가 많아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정숙은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태진이 집에서는 일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정숙은 내일 골프장에서 또 혼자 연습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골프는 정숙에게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기만 했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실력도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골프를 치는 동안에는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태진이 집에 돌아온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고생했어요, 여보. 정숙은 남편을 맞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진은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아내를 보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늘도 골프 연습 다녀왔어? 태진이 물었습니다. 네, 조금 쳤어요. 정숙은 대답했습니다. 태진은 아내가 골프를 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정숙이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정숙의 하루는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안정되고 조용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골프장에서 예기치 못한 만남이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골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특히 맑아서 골프를 치기에 좋은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캐디백을 메고 연습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연습을 좀 더 해봐야겠어. 정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클럽을 꺼냈습니다. 몇 번의 스윙을 마친 후 정숙은 목이 말라 클럽하우스 쪽으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클럽하우스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언제 이렇게 모인 게 언제야? 정숙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경미야, 정말 오랜만이야. 넌 여전히 예쁘네.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피해서 가고 싶었지만 이미 너무 가까이 와버렸습니다. 한경미는 화려한 핑크색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고 명품 골프백을 메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최미란도 마찬가지로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기 누가 오네? 미란이 정숙을 보며 경미에게 속삭였습니다. 경미가 고개를 돌리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어머, 저게 누구야? 설마. 정숙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경미야. 미란아. 정말 오랜만이다. 경미는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진짜 이정숙이네. 쭈구리 정숙. 너 여기서 뭐해? 설마 골프 치러 온 건 아니지? 응, 요즘 골프를 배우고 있어서. 정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미란이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숙이가 골프를? 세상 참 많이 변했네. 경미는 더욱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너 같은 애가 골프도 쳐? 네 주제에 무슨 골프냐? 주변에 있던 다른 골퍼들이 시선을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습니다. 그냥 운동 삼아서 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경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 정숙아. 골프가 얼마나 비싼 운동인지 알아? 너네 형편에 이런 데서 골프를 쳐도 되는 거야? 그때 미란이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 정숙아. 목마르지? 물 좀 마셔. 미란은 일부러 정숙의 머리 위로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정숙의 머리와 어깨를 적셨습니다. 정숙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경미는 또 다른 물병을 집어들어 정숙에게 던졌습니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정숙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캐디들과 다른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부인들 왜 저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지만 경미와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경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아, 너 진짜 변한 게 없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정숙은 참고 또 참으며 말했습니다. 경미야, 우리 이제 다 어른인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하지만 경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 너 같은 애가 어른이라고? 웃기지 마. 미란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 정숙아. 너 아직도 그 촌스러운 티 못 벗었네. 옷 좀 봐. 저게 뭐야, 시장에서 산 거야? 두 사람은 계속해서 정숙을 조롱했습니다. 정숙은 젖은 옷을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만 가볼게. 하지만 경미가 정숙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야, 어디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더 얘기하고 가지 그래. 정말 괜찮아. 나는 가봐야 해. 정숙이 다시 말했지만 경미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너 혹시 우리 무시하는 거야? 옛날 생각해서 만나자는 건데 왜 이렇게 나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정숙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경미야. 나는 정말 가봐야 해서. 이때 골프장 직원이 다가와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경미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왜 끼어들어? 저리 가. 정숙은 이런 상황이 더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학창 시절처럼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항상 당해야만 하는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경미야. 나는 정말 가봐야 해. 정숙은 젖은 머리를 다시 한번 닦으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미와 미란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숙이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지만 경미는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야, 정숙아. 어디 가려고 그래? 우리 아직 할 얘기 많은데. 경미는 정숙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경미야, 제발 그만하자. 우리 이제 다 50 넘은 나이인데. 정숙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미는 오히려 더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나이가 뭐 어때서? 나이 먹는다고 사람이 변해? 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쭈구리 정숙이야. 경미는 골프채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숙아, 너 골프 정말 칠 줄 알아? 한번 보여줘봐.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연습만 조금 했을 뿐이야. 별로 잘 치지도 못해. 하지만 경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겸손 떠는 거 봐. 골프장까지 와서 치는 주제에. 경미는 갑자기 골프채를 들고 스윙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윙을 할 때마다 일부러 정숙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머, 미안. 공간이 좁아서 그래. 경미는 정숙이 놀라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미란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정숙아, 너 진짜 골프 치고 싶으면 우리랑 같이 치자. 우리가 가르쳐 줄게. 미란은 골프공을 집어들고 정숙에게 던졌습니다. 자, 이것부터 잡아봐. 정숙은 어쩔 수 없이 공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미란아. 하지만 나는 정말 가봐야 해서. 정숙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경미가 또 다른 공을 던졌습니다. 아, 공이 왜 저기까지 갔지? 정숙아, 좀 주워줄래? 정숙은 한숨을 쉬며 공을 주우러 갔습니다. 하지만 경미는 계속해서 공을 여기저기 던졌습니다. 어머, 또 실수했네. 정숙아, 저기 공도 주워줘. 정숙은 묵묵히 공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괜찮아, 경미야. 나는 괜찮아. 정숙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부인들 왜 저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누가 저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나? 하지만 경미와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으며 정숙을 조롱했습니다. 경미는 이번에는 골프채를 들고 정숙 주변에서 더 과격한 스윙을 시작했습니다. 정숙아, 이게 드라이버 스윙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채가 정숙의 머리 위로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조심해, 경미야. 정숙이 놀라며 말했지만 경미는 어머, 미안. 연습하다가 그랬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미야.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남자를 보고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상호였습니다. 경미의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언제 왔어? 경미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일찍 끝나서 같이 골프 치러 왔어. 상호는 경미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상우가 정숙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분은. 상우는 정숙을 자세히 보더니 무언가 떠올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은 상우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이만 가볼게, 경미야. 정숙은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미는 남편에게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우리 중학교 동창 이정숙이야. 쭈구리 정숙. 경미는 여전히 정숙을 조롱하는 말투로 소개했습니다. 골프 치러 왔다는데 어이가 없지? 상우는 정숙을 보며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정숙 씨, 맞으신가요? 상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란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우 오빠도 우리 정숙이 알아? 그럼 학교 다닐 때 얘기 들었겠네. 정숙이가 얼마나 소심하고 재미없었는지. 미라는 계속해서 정숙의 과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경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정숙이는 맨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 그래서 쭈구리 정숙이라고 불렀지. 지금도 똑같네. 경미는 정숙을 보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정숙은 이제 정말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미야, 제발 그만하자. 우리 이제 어른이잖아. 정숙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경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른? 너 같은 게 어른이라고? 아직도 그 시절 그 모습 그대로인데? 경미는 정숙의 어깨를 밀며 말했습니다. 너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상우는 계속해서 정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워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가봐야 해.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정숙이 그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윤상우가 갑자기 정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부인. 상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이정숙 씨 맞으신가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우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기 시작했지만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남편이에요. 정숙은 여전히 남편의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미는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정숙이를 아는 거야? 하지만 상우는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정숙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미란이 옆에서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상우 오빠도 우리 정숙이한테 관심이 있나 봐? 그런데 정숙아, 너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야? 군인이라고 했지? 미란의 말에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군인입니다. 정숙이 짧게 대답하자 경미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군인? 어머, 그럼 월급쟁이네. 그런 주제에 여기서 골프를 쳐? 경미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상우는 점점 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정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하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우리 정숙이 남편 얘기를 물어봐, 여보? 경미가 의아해하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설마 아는 사람이야? 상우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때 미란이 또 다른 조롱을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너 남편이 군인이면 계급이 뭐야? 병장? 아니면 하사? 미란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군인 아내가 골프장에 와서 혼자 골프를 치다니 참 한가하네. 정숙은 더 이상 참기 어려워했습니다. 미란아, 제발 그만해줘. 하지만 경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정수가,
너 남편이 군복 입은 모습 사진 있어? 한번 보여줘봐. 사진은 별로. 정숙이 거절하자 경미는 더욱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 뭐 숨길 게 있나? 아니면 계급이 너무 낮아서 부끄러운 거야? 경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미란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정숙이 군복 입은 남편 데리고 오면 내가 딱 절이라도 할게. 미란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어머, 생각만 해도 웃겨. 주변에 있던 다른 골퍼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동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정숙은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골프장 직원이 무전기를 들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 여러분. 잠시만 자리를 비켜주세요. 직원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지금 VIP 방문객이 골프장 입구에 진입 중입니다. 경호팀 대기 바랍니다. 경미와 미라는 또 귀빈이네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요즘 이 골프장에 정치인들이나 기업 회장들이 자주 오더라고. 미란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VIP 대접받고 싶다. 상호는 무전기 소리를 듣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정숙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오시는 건 아니죠?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시계를 보았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정숙의 대답에 상호는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예감이 좋지 않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경미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이상하게 굴어? 정숙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다는 거야? 하지만 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골프장 입구 쪽에서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량들이 일렬로 정렬되어 멈춰 섰습니다. 경미와 미라는 호기심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진짜 대단한 사람이 오나 봐. 미란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차가 저렇게 많이 와? 경미도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가서 구경해 볼까? 하지만 정숙은 그 순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상호는 정숙의 미소를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에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혹시. 그런데 그때 무전기에서 또 다른 안내가 나왔습니다. 육군 참모총장님 도착 예정입니다. 모든 직원은 대기 상태로 전환하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상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미와 미라는 육군 참모총장? 이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정말 대단한 사람이 오는구나. 하지만 그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젖은 머리를 다시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봐야겠어.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전과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상호는 정숙을 보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부인, 제발 말씀해 주세요. 남편분이 누구신지.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 입구에서 검은색 승용차의 문이 열리자 군복을 입은 남자가 급히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어깨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의 주변으로는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육군 참모총장인가 봐. 미란이 흥분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진짜 대단해 보이네. 경미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가서 구경해 볼까? 하지만 그 순간 군복 입은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숙이 있는 방향으로 급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다급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윤상호는 그 모습을 보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설마. 상호는 중얼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태진은 젖은 머리와 옷을 입고 서 있는 아내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태진의 목소리는 골프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미와 미라는 갑자기 나타난 군복 입은 남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이 왜 우리 쪽으로 와? 미란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태진은 정숙 앞에 와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뭐하고 계셨습니까? 태진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현장은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경미는 입을 벌린 채 정숙과 태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경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서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미라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정숙의 젖은 머리와 옷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누가 감히 사모님께 이런 수모를. 태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사모님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하지만 태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이런 일을 당하시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부인이 육군 참모 총장 부인이라고? 어머, 진짜? 그럼 저 부인들이 육군 참모 총장 부인을. 사람들의 시선이 경미와 미란에게로 향했습니다. 윤상우는 이제 완전히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정숙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상우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정숙에게 절을 했습니다. 경미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저 사람이 누구라고? 하지만 상우는 경미에게 소리쳤습니다. 닥쳐.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태진은 주변을 둘러보며 골프장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책임자 누구입니까? 골프장 지배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참모 총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골프장 고객관리가 이게 뭡니까? 태진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도 직원들은 뭘 했습니까? 지배인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화내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태진은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니요. 사모님께서 젖은 채로 서 계시는데 어떻게 괜찮다고 하십니까? 경미는 이제야 상황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숙이가 육군 참모 총장 부인? 경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라는 이미 뒤로 물러서며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진은 경미와 미란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분들이 사모님께 무례를 범한 분들입니까? 태진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경미와 미란은 그 시선을 받고 몸이 떨렸습니다. 상우는 계속해서 정숙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 아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상우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조용히 살고 싶었던 이유는 내가 누군지 밝히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태진은 아내의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모님, 제가 사모님을 더 잘 보호했어야 했는데. 태진의 목소리에도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골프장 지배인은 급히 말했습니다. 참모 총장님, 저희가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태진은 지배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골프장 직원들, 고객관리부 다시 교육하십시오. 그리고 태진은 경미와 미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두 분 정숙 사모님에 대한 폭행으로 민형사 조치 들어갑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경미와 미란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미는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정숙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정숙아. 아니, 사모님. 하지만 태진이 경미를 막았습니다. 지금 사모님께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상호는 계속해서 울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상호는 자신의 뺨을 때리며 자책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부인들이 육군 참모 총장 부인을 그렇게 괴롭혔다고? 큰일 났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드러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경미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떨리는 다리로 정숙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정숙아. 아니, 사모님. 정말 미안해. 하지만 태진이 단호하게 경미를 막아섰습니다. 지금 사모님께 함부로 다가오지 마십시오. 태진의 목소리는 권위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미 사모님께 충분한 모욕을 가했는데 또 뭘 하려고 합니까? 미라는 경미보다 한 발 뒤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미라는 자신이 한 행동들을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물을 부었던 것, 공을 던졌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되돌아왔습니다. 골프장 지배인이 급히 직원들을 불러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현장 정리에 협조하시고 다른 고객들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구경꾼들은 오히려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상호는 계속해서 정숙에게 절을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사모님, 제 아내가 저지른 일입니다. 저를 벌하십시오. 저를 벌하십시오. 상호는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빌었습니다. 정숙은 이런 광경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너무 과하게 하지 말아요. 정숙이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아내의 젖은 머리와 옷을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과하다니요. 사모님께서 이런 수모를 당하셨는데 과하다고 하십니까? 태진은 주변 경호원들을 불렀습니다. 이 상황을 모두 기록해 두십시오. 경미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경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숙이 경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정숙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억눌렀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한 번도 사람답게 대해준 적이 없었어. 미란이 울먹이며 끼어들었습니다. 정숙아, 우리 어릴 때 얘기잖아. 그때는 애들이어서. 하지만 정숙은 미란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릴 때? 방금 전까지도 똑같았잖아. 태진은 경미와 미란의 변명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릴 때 일이라고요? 그럼 방금 전에 사모님께 물을 부은 것도 어릴 때 일입니까? 태진의 질책에 경미와 미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호는 계속해서 정숙에게 빌었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상호는 자신의 회사에서의 지위를 생각하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육군 참모 총장의 부인에게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알려지면 자신의 인생이 끝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골프장에 모인 사람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저 부인들 완전히 망했네. 육군 참모 총장 부인을 그렇게 괴롭혔다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구경꾼들의 시선은 따가웠습니다. 정숙은 경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태진이 말리려고 했지만 정숙은 손짓으로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경미야.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너희들은 날 한 번도 사람답게 대해준 적 없었지.
정숙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에게 나는 늘 쭈구리 정숙이었어. 무시해도 되는 존재,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였지. 경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경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땐 어려서 그랬어. 그게 잘못이란 걸 지금은 알아. 그때는 어려서 정숙이 경미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는 뭐였어? 우리 이제 58이야. 그런데도 똑같았잖아. 정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미란도 울며 빌었습니다. 정숙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정숙은 미란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될 것 같아? 태진이 골프장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사모님께 가해진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배인은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참모총장님. 상호는 이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안 됩니다. 사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상호는 정숙의 발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정숙은 상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상호 씨, 일어나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당신은 직접 나를 괴롭힌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경미와 미란에게는 달랐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모님이라고 불러? 그 말 너무 늦었어. 경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경미는 무릎을 꿇고 정숙에게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정숙은 경미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널 용서하든 말든 중요한 건 너 자신을 어떻게 바꿔나가느냐야. 정숙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진은 아내의 대처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역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답게 품격 있게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태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정숙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렇게 당하고도 품격을 잃지 않으시네. 역시 참모총장 부인다워. 사람들의 시선이 경미와 미란에게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정숙은 경미와 미란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꺼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정말 알고 싶어? 내가 왜 이렇게 조용히 살아왔는지? 경미와 미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숙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모두 조용해져 정숙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희들은 날 무시했지. 쭈구리 정숙이라고 부르면서.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그때는 내가 작고 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대했어. 태진은 아내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학교에서 발표할 때도 너희들은 내가 발표하면 뒤에서 킥킥거렸지. 내 목소리가 작다고 못 들리겠다고. 정숙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너희들은 나를 빼고 따로 모여 앉았어. 미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정말 미안해. 그때 우리가 너무 어려서. 하지만 정숙은 미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려서? 그게 변명이 될까? 정숙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 이제 58인데도 똑같았잖아. 나이를 먹어도 너희들은 변하지 않았어. 경미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대했어.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관심 없이
그냥 예전 그 쭈구리 정숙으로만 봤지. 태진이 아내 옆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이 말은 꼭 해야 해요. 윤상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이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아내를 제대로 교육시켰어야 했는데. 정숙은 상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상호 씨, 이건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인간성의 문제죠. 정숙의 말에 상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남편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세우며 살고 싶지 않았어. 정숙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야. 주변 사람들은 정숙의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저런 지위에 있으면서도 겸손하시네. 정말 대단한 분이야.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정숙에게 호의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나를 이용했어. 정숙이 경미와 미란을 직시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조용하고 말이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경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 경미는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며 후회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나도 들었어. 정숙이 경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해서 상처받은 마음이 다 낫는 건 아니야. 정숙은 경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지위나 배경을 보고 대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해야 하는 거지. 미란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미란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약 그냥 평범한 주부였다면? 정숙이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이 괜찮다는 거야? 물을 부리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게 괜찮다는 거야? 경미와 미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의 말이 너무나 옳았기 때문입니다. 태진은 아내의 말을 들으며 더욱 감동했습니다. 역시 제가 사랑한 여인답습니다. 태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품격과 지혜를 모두 갖추신 분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나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그냥 한 사람의 친구로 존중해 주기를 바랐어. 정숙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지. 골프장에 모인 사람들은 정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정숙이 경미와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사모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중요한 건 너희들이 진짜로 변하느냐 하는 거야. 경미는 정숙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정숙은 살짝 손을 뺐습니다. 경미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너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야. 정숙의 말에 경미는 더욱 울었습니다. 정숙아, 나 정말 달라질게. 정말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처럼 조용하고 말 없는 사람들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줘. 그게 진짜 변화야. 주변 사람들은 정숙의 깊이 있는 말에 감탄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과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사건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 정숙은 다시 같은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골프장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골프장 지배인이 직접 나와서 정숙을 맞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골프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정숙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연습하려고 왔어요. 캐디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어느 코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정숙은 캐디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정숙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평범하게 골프를 즐기러 온 거니까요. 캐디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이시니까. 정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직책이나 지위보다는 그냥 골프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대해주세요. 그게 더 편해요. 연습장으로 향하는 길에 정숙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과 같은 장소였지만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피해 숨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골프채를 꺼내며 정숙은 석 달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경미와 미라는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경미는 정숙에게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정숙은 아직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정숙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정숙은 첫 번째 공을 티 위에 올려놓고 스윙 자세를 취했습니다. 공이 깔끔하게 날아가자 정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늘었네. 예전에는 긴장 때문에 제대로 스윙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져서 실력도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사모님. 정숙이 고개를 돌리자 윤상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조심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호 씨. 정숙이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상호는 깊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날 이후로 계속 찾아뵙고 싶었습니다만. 괜찮아요. 정숙이 상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상호 씨는 직접 저에게 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상호는 정숙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사모님의 그런 마음이 저희 부부에게는 더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상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경미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정숙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경미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해졌어요.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정숙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았으니까요. 미란 씨는 어떤가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란 씨도 많이 반성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은 직접 만나 뵙기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죠. 정숙은 상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에요. 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언젠가는 경미와 미란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은 잠시 생각해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지예요. 그때 태진이 골프장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태진은 아내를 발견하고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상호는 태진을 보자 긴장하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참모총장님, 안녕하십니다. 태진은 상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나서 같이 골프 치러 왔어요. 정숙은 남편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좋아요, 함께 쳐요. 상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정숙이 상호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상호 씨, 경미한테 전해주세요. 천천히 해도 된다고. 진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상호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꼭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태진과 함께 골프를 치며 정숙은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여보,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정숙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 나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어서요. 태진은 아내의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태진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당당하게 사세요. 라운드를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차를 마시며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골프장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네요.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태진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다요. 이 풍경도 우리의 삶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도요. 캐디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정리해 드릴까요? 정숙은 캐디를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그런데 정말 그냥 정숙이라고 불러주세요. 캐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숙님. 정숙은 그 호칭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고 따뜻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숙은 태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골프는 나 자신을 위한 거니까요. 태진은 아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만의 시간이죠. 햇살이 기울어가는 골프장을 뒤로하며 정숙은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쭈그리고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당당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